자, 이제는 146조 부동산 관리 영역입니다. 영역. 자, 관리를 맡겼는데 너는 어디까지 관리한다? 이런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관리 영역은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 그다음 두 번째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이제 요즘은 번역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영어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 보니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자는 부동산 관리, 어떤 학자는 재산 관리, 특히 여기 문제죠. 이렇게 이제 번역한 학자도 있고 실제 시험을 이 두 가지 표현을 써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표현을 안 쓰는데 왜냐면 여기 봐요. 여기 뭐예요? 자산. 여기 재산.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큰 거라고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더 큰 개념으로 본다니까. 야, 내 재산 니 다 가져 이거 하고 내 자산 다 가져 그러면 뭔가 재산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의 어떤 차이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내용을 좀 제목으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이거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에셋은 그야말로 자산이다, 자산.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뭐 실물들 이걸 다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산 요 표현이 문제가 돼요. 프로퍼티, 어떤 이익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운영해서 얻게 된 임대축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 해서 시설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M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범주를 보면 이게 가장 큽니다. 자산 관리가 정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죠. 야, 내 재산 네가 다 관리해. 그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가장 적극적 관리다.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분산투자 배운 적 있죠? 분산투자 통해서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컨트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 들어가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의사결정.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것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동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적어놨을까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다 별표 치고 그것은 무슨 관리에 해당된다? 자산 관리. 왜? 자산 가치 증진을 부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봐요. 오케이? 이거 시설 관리 그러면 안 돼요. 네, 자부tik지라고 관련된 겁니다. 시설 관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산 관리고 이렇게 자산 관리를 딱 맡겼더니 말입니다. 이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 목적물을 하나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팔고는 다 자산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입한 그 임대 부동산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관리 필요하겠죠. 그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이 말이 조금 그나마 비슷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무리라며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임대 수지 관리인 거죠. 임대 수지 관리. 임대 관리나 수익과 지출 관리.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임대 목적물이 수도꼭지에 물이 새고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시설 관리, 길쭉 관리 제가 아까 묶어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소유주나 기업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겁니다. 소극적 관리. 그게 뭐에 해당된다? 시설 관리. 그러니까 환경위생 관리라든지 뭐 설비 보존 관리,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이 얘기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는 게 이 자산 관리하고 이 재산 관리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두 개를 먼저 기억하세요.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이것은 다른 번역이 없어. 알았습니까?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산 관리에 관한 어떤 이론들이 정착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번역서도 겨우 요즘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예요, 문제. 예. 자, 관리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3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관리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법경기 있었죠? 그걸 내가 다 한다. 그럼 뭐라 하냐면 자가관리, 자기관리, 자치관리, 직접관리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죠. 위탁관리 두 번째 해놨나요? 자, 위탁관리. 자, 아까 그 세 가지 법경기를 다 외우고 맡기는 거예요.
외주 관리, 위탁 관리, 간접 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충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혼합 관리입니다. 자, 이제 미리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교재에 이 혼합 관리의 사례를 되게 적어 놓는데요. 길쭉 관리는 자기가 하고 법률적 경제적 관리는 외부에 맡기고 이런 사례를 쓴 책도 있고 경제적 법적 준비는 내가 하고 기축 관리는 외부에 맡긴다 이렇게 쓴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혼합 관리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상관없어요.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맡기고 그죠? 나머지를 내가 다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맡기고 내가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것을 서로 바꿔가지고 출제하면서 혼란을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혼합 관리는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하고 또는 뭐 두 개를 내가 하든가 그리고 나머지를 맡기는 거 혼합 관리라고 다 부릅니다. 어떤 걸 꼭 맡겨야 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어.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 교재에 그런 사례가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는 게 혼합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자가 관리, 자, 위탁 관리하고 둘을 한번 대답해 봐요. 가장 오랜 전통적 방식이 어떤 걸까요? 자가 관리. 가장 전문적이고 진보된 방식은 위탁 관리. 과도기대 형태로 적합한 것은 혼합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은 득점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47페이지 3방식 장단점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가관리 장점 들어갈게요. 2번 볼게요. 소유자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자, 강한 통제력과 외부 전문업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뭘까요? 그때는 이제 혼합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통제력 이것 보고 무조건 자가관리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좀 여러분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8페이지 잠깐 넘겨봐요. 혼합관리를 이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번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 이거 강한 통제력 아닙니까? 확보하면서 위탁관리 이점 이게 뭐예요? 외부에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기밀유지 효과적이다. 기밀유지. 요걸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자기가 하게 되면 모든 기밀은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외부에 맡기게 되면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탁관리의 단점에 여기 나옵니다. 위탁관리 바로 가볼까요? 거기도 4번이죠. 단점에 부동산 내의 기밀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대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자가관리 단점 들어갑니다. 관리위원회 관리 업무에 대한 매너지마. 매너지마가 타성이에요, 타성. 타성에 젖었다는 이야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거요. 물, 술 탄 듯 저거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집에 가서 또 하면서 이거 타성이 뭐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관리 비효율성도 인건비가 불합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대기 보면 자가관리 하게 되면 자기 친인척들 고용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쉽게 해고도 못 해요. 월급도 쉽게 못 깎아. 왜? 명절마다 만나거든. 그럼 그 조카가 막걸리병 옆에 차고 나타나서 삼촌! 또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자를 수도 없고 참아. 그러니까 항상 그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 뭐 내부 거래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 종업원들 그 자기 뭐 친인척 고용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예물단지입니다. 아주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어? 중견기업들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나 그죠? 막 그걸 고용하는데 그 만약 고용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야 돼요. 실력이 되면 승진시키고 안 되면 탈락. 너 씨 다 가서 붕어빵 팔아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잘 안 되겠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분 보면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하기 곤란하다. 여기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스크린 골프장 한번 가기도 힘들어. 어? 자신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내려가서 이제 위탁관리 들어가다 봅니다. 장점부 들어갑니다. 건물관리 전문소통 요거 밑줄 한번 그어봐요. 노후화의 최소화및 효율적 관리. 노후화의 최소화및 효율적 관리. 그럼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자가 관리하든 외부에다 맡기든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은 들어가요. 그런데 위탁 관리라고 하면 위탁 수수료를 추가로 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휴 내가 하면 안 할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번에다 적어놨어요. 둘 다. 장단점에. 자, 장점 봐요. 장기, 부동산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됨. 단점 봐요. 7번. 단기 위탁 수수료 등의 관리 비용 등이 막대해질 수 있음. 단기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되게 장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맡기겠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재를 본업에 전접할 수 있고 관리염의 매너지마가 방지됨. 이건 자가관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거네요. 그 다음 오른쪽 보면 단점 1번 관리사 또는 전문 관리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음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고양이에게 생선 이렇게 적어놓으면 혼자 보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강의 받으면 그런 선생님들이 뭐 사례를 이렇게 말해주면 연필로 메모를 딱 해놓으면 다시 복습할 때 기억에 연상이 잘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거기 보니까 이제 혼합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설명해 드렸고요. 부득이한 업무 분만을 위탁하여 자가관리, 위탁관리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음. 자, 맡기는 것이 어떤 거라고 확정된 거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꼭 무엇은 맡기고 무엇은 아니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과도기 형태로 좋고요. 오른쪽합니다. 1번 단점이죠.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명할 경우 전문업자를 충분히 할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임 소지가 불명하면 이걸 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양방식의 결정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사건 사고 생겼다. 그럼 이건 뭐 자가관리 저거분이 문제다, 위탁관리 저거분이 문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출제되더라도 거의 틀리지 않아. 이 장단점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촉하겠습니다. 됐습니까?